강의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길이 남을 명강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지금 하신 강의가 아주 길이 남을 명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일 모르는 것이 한국 현대사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한 이런 저희에게 새롭게 이렇게 되새겨야 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지금이 정업 발언이 있었던 1940년대가 아니라 지금은 2020년이기 때문에 그 자유와 통일이라는 것이 과연 컨플릭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자유와 통일이 컨플릭이 있을 때의 얘기가 아닌가. 지금은 북한의 자유로 우리가 그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확장을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아닌 북한 쪽의 자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조금 교수님 한번 바로 좀 교수님 견해를 좀 말씀. 아니 거기서 제 생각보다 우리 오래된 통일 이승만의 얘기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물론 그 두 가지를 다 실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충돌된 경우가 있다. 오늘날 헌법을 개정하는데 자유를 뺀 헌법 개정론이 나오거든요. 그게 큰 제가 자유로는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 왜 자유를 빼자 그러나 그 이유 하나는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라는 게 없었다. 그런데 서양의 영향 때문에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다. 우리도 생각하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또 우리가 이 한반도에 정착한 것도 태양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배달민족이라는 것이 다 밝음을 향해서 오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게 명칭이 붙었는데 그 밝음을 향해서 오는 것이 다 자유와 깊은 내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지향하는 성격이 있다.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논박하기 위해서도 한 100여 페이지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갈등적인 요소라고 보는데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갈등이 아니시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우리 헌법 개정하는데 자유를 빼놓고 그걸 저희가 MPK가 제일 먼저 발견해서 글쎄요. 온 세상에 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얘기는 왜 안 하세요? 지금 저희가 스탁에 도 변호사님이 아예 2년 전에는 뭐 그 여러 차례 강연회를 열고 근데 지금 예. 그 갈등이 안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자유와 아니 그 정확하게 질문을 드린다면 저희가 그 최근 몇 년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자유가 상당히 확장 일로에 있다. 계속 이게 뭐가요? 자유가 그 확장되는 일로에 있었다. 익스팬드되고 있었다. 이런 막연한 낙관주의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 정업 발언이 있었던 그때와 뭐 어느 정도 유사할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지금 자유가 다시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뭐 헌법에서 자유를 빼자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괜찮은 것으로 보세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그 지금 질문은 이제 우리 그 자유가 한반도에서 확장되는 관점에서 이제 그 자유 통일 소위 그걸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제 질문이 나왔고 북한의 자유.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우려되는 방향은 통일을 강조하면서 이미 있던 남쪽의 자유마저도 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통일이란 그 자유가 빠진 통일을 어떻게 보면 단순화하면 자유가 빠진 통일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에 대한 그 경계를 이렇게 지적하시고 지금 이제 그 질문자는 그런 사람들 쪽은 뭐 전혀 찬성하지 않는 사람인데 오히려 질문자는 이제
그 자유를 확장시켜서 통일하는 자유 통일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자유하고 통일하고 병행해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모순 갈등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어렵게 자유에 대한 말씀하시네요. 부정적인 간단하게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하면 신자유주의가 김광규였다고 신자유주의. 그 신자유주의는 그 자유를 너무 극단화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극단화시킨 그 저변에는 아까 말한 그 공간에 밀착된 자유에 대해서 약간 그 무지와 깊은 감정을 보거든요. 그러면 우선 또 그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하면서 다시 보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박순희 선생님. 네. 아니 저는요 간단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이론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를 확대를 해서 북한 주민들까지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해서 통일을 하자. 좀 그게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 네, 이상입니다. 하자는 말 가운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것은 자유를 뺏기는 그 아까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러네. 질문하신 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네. 자유를 확대하자, 네. 자유롭게 한다 하는 것은 그 갈라디아서 표현을 메이크 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자유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는 메이크 프리보다 스테이 프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도 자꾸 독선적이고 그 욕먹는 이유는 그 스테이 프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안 갖고 자꾸 그 해방적 자유, 메이크 프리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꾸 이끌어 나가려고 해서 나중에는 그 자유를 강제하는 데까지 나가면 되게 해방적 자유는 자유와 전망되면 강제를 통해서라도 자유롭게 하겠다는 그런 극단까지 가거든요. 근데 스테이 프리는 강제하면 안 되고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사는데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하는데 여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은 스테이 프리가 손상을 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그 나눠주신 그 프린트물에서 아까 강의에도 나왔죠. 5페이지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상태와도 그게 묘사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자기 자신의 자유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그렇게 딱 쓰고 계신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보면은 그 1, 2, 3, 4 매겨놓은 데 보면은 자 2는 자기 뜻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죠. 3은 벼슬에 복종하는 노예의 사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선거 때 되니까 그런 사람 더 보이죠. 네. 4는 사람들의 마음이 세력에 의지하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몇 년 동안 너무나 많이 봤죠. 세력에 의지하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5는 사람들이 사사로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천지로 보고 있죠. 6은 사람들의 생각이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동학농민전쟁 보상하자 그러죠. 7은 사람의 마음이 거짓을 행하는 악습에 물든 것이고 거짓이 판을 쳤죠. 맞아요. 자, 이게 지금 100년도 더 된 글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도 이만큼 자유를 얻었습니다. 70년 자유인의 공화국을 했는데 그러니까 스테이 프리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스테이 프리 하자면은 이런 것들이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항목별로 따져보니까 우리의 자유가 이어받은 71년 유지한 것만도 지금 거의 지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초를 좀 겪고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이 글처럼 이 항목을 제대로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광화문 내거리 그런 거 써붙여 놓고 그죠? 세월호 천막 말고 이거 써붙여 놓고 이래가지고 좀 체크하게 했으면 좋겠죠. 그래. 맞습니다. 여기는 네. 제일 문제는 우리 자유를 느끼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이제 공기가 있어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자유의 고마움을 모르고 있어요. 아 참 마이크가 없어요. 네. 예, 자유의 고마움을 모르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또 플로어의 다른 코멘트나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 변호사님, 미국 변호사님이신데 혹시 예. 여기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옆에 우리 이완원 청년, 우리 청년 정치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한국당에서 오래 청년 간부도 하고 하셨거든요. 질문 좀 현장에서 많은 걸 보셨을 것 같은데. 우선 일단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메이크 프리까지는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좀 스테이 프리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아까 언급하셨던 요 지각 불감증에 대해서 좀 많은 걸 느꼈는데요. 최근에 이런 집권 세력의 여러 가지 그런 모순점들이 이 지각 불감증에서 사실은 나오는 것 같고 이런 도덕적 해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스테이 프리를 되게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덕적 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뭐 영적 각성이나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을 우리 하셨지만 우리 국민이 앞으로 조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 스테이 프리가 좀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하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알면 우리가 성공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너무 대략 추상적으로라도 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스테이 프리에 대해서 스테이 프리는 이제 있는 것을 있는 자유를 찾는 데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해봐는 자꾸 누가 갖다 주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스테이 프리는 이미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보면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안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자유들을 누렸는데 그리고 누리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위협을 당하는 것도 꽤 많고 위협을 당한 아주 그걸 빼앗긴 데도 많고 그런 것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찾는 작업. 그리고 그것을 찾는 작업을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든가 또는 그것을 잘 유지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걸 유지하고 있는 그 방법이 뭔가 그걸 좀 배우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있는 자유, 스테이 프리를 어떻게 하냐, 하우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지역적으로 지역 밀착형 사고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것은 있는 자유를 찾는 것 그것부터 우선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하다. 보면은 이런 있는 자유를 찾는 것과 가장 반대되는 용어 중에 하나는 헬조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자유가 그러니까 누리고 있는 자유가 있는데 헬조선이라는 말은 지구상의 헬이 여기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있는 자유가 얼마나 깡그리 무시된 말입니까? 그러니까 헬조선이 용어가 대중화되었을 때 사실은 있는 자유를 찾는 태도가 굉장히 경시된 것이고 우리 사회의 스테이 프리가 위협될 수밖에 없는 정신구조가 된 거죠. 우리가 직접 그걸 이제 후과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있는 자유를 찾는 태도 굉장히 곳곳에서 생활 곳곳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자유는 나누어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주셨던 스테이 프리 안에 그것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진 것은 뭐냐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이 겉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인지 그들은 자유를 누리고 그런 자유를 억압하면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인지 그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근데 놀랍게도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름대로 자유를 좀 주려고 하는 사람일 경우도 있어요. 특히 그 메이크 프리에 익숙한 사람은 자꾸 메이크 프리 하는데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그것을 뺏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 특히 가정에서 많이 형이 동생한테, 대학에 들어오면 선배가 후배한테, 교수가 학생한테, 그 학생들이 학생 회의식, 학생 그 방에 들어가면 참 즐겁게 노는데 교수가 딱 나타나서 얼굴들이 그 내부의 세계를 교수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안 보이거든요. 몰라. 근데 그것을 이제 모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 오늘부터는 뭐 이거 고치고. 근데 그게 엄청난 억압이 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 그 학생 대표가 선생님 그 말에는 우리가 상당히 억압을 느끼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또 대담하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대담하게 그 얘기를 해줘야 교수도 양식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근데 그냥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되게 그렇거든요. 그런 그 우리들의 행위 양식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것들이 자유의 실패로 비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말 그 종집으로 찍어야 되는지 그냥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유를 오히려 뺏고 억압하는, 그건 아까 말씀하신 이데올로기적으로 된 신자유주의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반대편에서 현 집권층처럼 그 최저임금을 급격 상승시켜서 잘해주겠다니까 그렇게 일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야 국가가 돈 주니까 그거 먹고 살라는데 왜 엉엉거려, 얼마나 좋아, 일하는 것도 청년 수당도 주고 메이플이 해준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게 자꾸만 가고 있는 거죠. 사회는 자꾸 활력을 잃고. 그런 부분은 이 어느 쪽 이데올로기든 이게 그 메이플이 해주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가는 그런 참 역설적인 결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현장에 또 다른 말씀 좀. 네, 목사님. 귀한 강의를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모두의 첫 시작하실 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언급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어때 아까 이데올로기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는 그 진리에는 하나의 어떤 사고적 또는 체계적 이데올로기적 자유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죠. 사실 그분과의 관계 맺음이 결국은 자유를 가져온다고 하는 건데, 때로는 오늘 전 그만 우리 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이제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율법주의든 어떤 형태든 간에 살아있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자유를 진짜 자유를 어떻게 강요하는가가 그게 다 따라오는 하나의 종속적 개념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날 각 지역마다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가운데 나름대로의 그 아까 말했던 스테이 프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닐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알고 보면 조금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자유가 아닌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편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자유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해방시키겠다고 얘기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각 어떤 블록을 형성하고 시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논지가 과연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이신
진리가 무언가에 대한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아는 것이 자유가 뭔가를 바르게 논리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목사님 그렇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갑니다. 한국 교수님 좀 들어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진리. 그리고 되게 그 어려운 질문의 유형이 되게 보면 what is truth? 그것은 평생을 가도 해답이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인데 지금 목사님께서 what is truth? 이것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그것만 하다가 답도 못 얻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그렇게 되면 이제 멍해가 되는데 다시 tied up again in the chains of slavery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뭐 지금 그뭐 약간 제가 농담 삼아주고요.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어떤 실증적 경험으로 제가 이제 어떤 제가 살던 당시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자랐던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돈이든 학력이든 또 여러 가지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자유를 주는 무엇 오라버니 여기도 그것을 여기도. 추구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그게 자유가 없었어요. 그냥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가 만났을 때 자 여기 봐 여기. 그분으로 인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한 여기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가장 거짓인데 그것이 진리라고 때로는 그것이 공산주의가 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좀 자본주의가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정말 인격적 진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날 때에 그분이 내 마음속에 와서 주인이 될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를 볼 때는 인격적인 살아있는 그분을 만나는 것과 하나의 헬라적 개념에서의 개념적 또는 그것은 개념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마치 그것이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인격적 예쁘게 잘 찍어드리려니까. 그 진리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이 교수님 강의가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그 교수님 강의에서 이제 그 근본적인 진리일수록 이렇게 기생적으로 간접적으로만 작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다루시고 계신 우리 성경의 바탕은 우리 기독교의 어떤 진리, 그야말로 근본 중의 근본인 근본적 진리의 세계죠. 근데 교수님께서 해오신 그 평생 연구하신 사회과학적 주제는 그런 종교적인 우리 근본적인 기독교 진리가 직접 적용되는 세계라기보다는 이제 1차적으로 한번 매개를 거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개념은 강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독교적 진리와 굉장히 닿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쓸 때는 바로 기독교적 용어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헌법에 바로 넣지는 않고 자유라는 말로 넣고 인권이라는 말로 넣고 민주주의라는 말로 넣는 오늘 강의는 주로는 근본적 진리 그 단계에 직접 막 하는 그건 이제 주로 교회에서 아마 신학교에서 우리 MPK도 이게 지금 공간적 특성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러지만 우리 자체가 이렇게 기도원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공간적 위치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 코멘트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경청하고 더 이상 더 근본적인 거로 가다가는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네, 그럴 수가 저는 있다. 인문학을 평생 가르치신 우리 학기 교수님한테 네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코멘트 싶은데요. 한번. 네. 뭐를 가리켜? 앉아서 말씀하시죠. 앉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숨이 막힙니다. 서서만. 제가 이렇게 감명 깊은 말씀을 들은 적이 언제였는가 생각이 되고요. 아까 그 발표문 중에 무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무정 연구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심도 있는 지적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새롭게 다시 드리고요. 저 개인적인 이제 소회로는 저 스스로는 자유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요즘 이 자유주의자가 자꾸 이렇게 공박에 몰리는 상황이 돼서 내가 그걸 어떻게 변론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스스로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좋은 이 논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자신감이 더 커진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유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가 먼저다, 자유가 우선이다. 이건 당연한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걸 통일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민족이다, 무슨 사회 통일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다수를 앞세워가지고 말이죠.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소수야, 소수 잘 사는 사람들이 저따위 사고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자꾸 몰아붙이고 하면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가 이렇게 박탈되고 훼손되는 사태가 되면, 근데 또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인민들 경우에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스테이 프리보다는 리빙 프리 하다는 게 자기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낼 수도 있지 않나. 제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관스럽게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제가 그동안은 남한 이 대한민국의 삶이 북조선의 삶보다는 훨씬 우월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점차 시간이 가면서 이게 남북한이 비슷한 수준으로 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가지고요. 만약에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될 건가. 흔히 이제 개돼지다 이런 표현 쓰고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자유라는 것의 그 속성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걸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그 애들 방하고 부모들이 간섭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제가 이 공감이 와 닿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일 수 있는데, 또 저도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하던 때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잘 지적을 해 주어서 깨우쳐 주셔서 저로서는 오늘 참 오랜만에 듣는 감명 깊은 강연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시간이 이제 많이 되어서요. 교수님께서 되게 굉장히 멋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한 8시 50분,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거기는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아까 목사님 차원에서는 신앙의 근본 차원에서는 무엇과 어떻게 해서 무엇에 굉장히 강조를 하시게 됐는데요. 여기 우리 강의 자료에 제도의 성공은 제도의 무엇보다 그것에 어떻게 있다. 이 말이 굉장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좀 약간의 코멘트이기도 한데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또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말이 또 조선일보를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로 박 대통령의 탄핵도 전담화시키고, 그러고는 사람 바꾸면 잘 될 줄 알았다. 그 말의 진정성도 좀 믿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역시 저항적 대통령제에 걸려서 지금 엉망이 되고 있다. 그럼 저항적 대통령제를 바꾸면 또 잘 될 거라고. 이게 역시 그것이 이 무엇의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금도 갖고 있는 이 현행 헌법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우리가 충분히 잘 거기에 적법 절차도 다 있고 한데 적법 절차를 다 지켜가지고 제대로 탄핵한 것도 아니고 그러고는 적법 절차를 강조해서 박 대통령을 공격했으면 그 다음에는 적법 절차를 자기들이 아주 잘 지키고 보양을 시켜야 될 텐데 오히려 그걸 더 후퇴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헌법적으로 더욱 치달아가는 그런데 정론을 이끌어야 되는 곳에서는 또다시 저항적 대통령제 또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자꾸 혼란스러울까 생각을 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면은 역시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 사고를 굉장히 맞춰야 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씀이 또 어떻게 하는 것에서 좀 잘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코멘트 조금 마무리 말씀 듣고 그러면 좀 마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말씀을 드리니까는 그 어디 방향을 못 잡겠는데 어떻게 그러면 뭐 너무 지금까지 좋은 훌륭한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큰 박수로 그러면 네, 감사하겠습니다.